다음 발표는 우리 박유람 박사님이 하실 텐데, 지금 박기철 부사장님이 아주 제대로 짚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시비를 거는데 그 밑에 산하기관이 킨스입니다. 킨스 원장 하신 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저런 하시면은 나올 수가 있었는 것을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벌컥스로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굉장히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를 좀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규제라는 것도 인더스트리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스텝 늦게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 스텝 늦게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 사실 에너지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훨씬 더 다양성이 있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일본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선 방안 지금 굉장히 아픈 거를 여러 개 집어주셨는데 그걸 뭐 지대가 하겠습니까만은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그동안에 원자력 법 관련된 것이 여러 개 개정됐는데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법이 두 가지가 최근에 발효가 됐습니다. 하나는 네이마라는 법, 뉴클리어 에너지 이노베이션 앤드 모더니제이션 액트라고 그래갖고 원자력 에너지 혁신 및 현대화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 규제기관인 NRC 보고 니네 이렇게 해 앞으로 하고 명령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또 하나는 네이카 법이라고 있습니다. 뉴클리어 에너지 이노베이션 앤드 케이퍼빌리티 액트라고 해서 그건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는 미국의 에너지성 우리나라 산업부 같은 데겠죠. 거기다가 니네는 이렇게 해 하고 아예 딱 방향을 제시해 준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규제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어드밴스드 리액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MR 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자로를 지금에 있는 법 갖고 인허가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원자로를 인허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빨리 개선해라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진행을 하려면 NRC,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가 해야 되는데 NRC도 돈이 있어야 해요. 거기도 뭐 돈도 안 주면서 니네 뭐 새로운 일을 해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니네 예산 중에 얼마만큼은 이걸 할당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해. 그리고 대신 사업자들한테 규제 언서튼티,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담을 주지 마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에 해결력 부분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자유진영의 원자력 발전소가 해결력 어디서 갔냐면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해 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이게 다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농축 공장 같은 건 거의 다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보면 가장 발등에 불이 해결력을 이 작업자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력 공장들이 그동안에 문 닫았던 걸 다시 이제 막 돌리고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NRC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야? 야, 해결력 공장 다시 허가를 줘갖고 돌리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그 계획을 내놔봐. 한 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내놓으면서 하는 게 NRC의 그 규제기관의 체어맨이 얘기하는 게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그 NRC가 매년 하고 있는 규제정보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취업면이 딱 나서는 게 NRC의 미션, NRC의 의무, 목적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원자력 안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긴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안전을 타협해가지고 뭐 완화시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는 건 안 된다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나온 이제 뭐 조금 더 주요한 내용인데 인허가도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더 단계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이쪽에서 강조하는 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리스크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규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리스크 정보를 정말 제대로 좀 활용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좀 해라 하는 게 이 법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우리도 중요한데 테스트 리액터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 개발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운영을 하려고 하면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 리액터에 대한 인허가 체제를 별도로 만들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박지철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한계가 뭐냐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결정론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이거 A부터 Z까지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A부터 Z 중에서 어떤 거는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A부터 Z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무조건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레귤레이티브 프레임워크라는 거 미국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운전 100기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운전하고 경험을 쌓고 보니까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내려가도 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서 그런 거를 밸런스 맞춰갖고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과감히 이제 좀 내려놔라 하는 게 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운 원자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요구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럼 이걸 법을 아까 말씀드린 네이마법이라는 거하고 네이마법을 만들면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겁니다. 하나는 미국의 원자력에 대한 국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 법이 나오기 전에 2014년, 12년 그럴 때부터 미국이 원자력 개혁을 굉장히 그냥 쇠퇴일로에 있을 때 그때 의회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놨던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이 더 이상 원자력에 대한 주도권을 국제적인 리더십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해갖고 노심초사했는데 이 두 개 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규제자와 소위 말해서 사업자 간에 앉아서 진짜 문제를 놓고 야 이건 정말 중요하자 이건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하나는 미국이 아까 NEI라고 말씀해서 뉴클리어 에너지 인스티튜트라는 건데 여기는 미국의 원자력 사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들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NEI인데 미국의 NRC의 규제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dustry Led Licensing Modernization Project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대화 법이다. 이렇게 명시를 NR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다시 말해서 NRC 자체가 이거는 자기네가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산업계 리드해라. 우리가 뭘 뒷받침해 줄게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까 나왔던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모듈 해갖고 하는 소위 말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게 보고 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내려놓자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그 방법론, 그 방법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NRC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NEI가 재빨리 만들어서 딱 내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딱 놓으니까 너무나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NRC는 사업자가 잘 만드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NRC가 바로 승인을 했어요. 뉴렉 웹가이드 저기 뭐 1.233이라는 걸 통해서 18-04 NEI가 만든 걸 가지고 규제에 쓰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대로 쓰겠다. 우리 이대로 해갖고 오면 우린 받아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규제기관이 우리가 그걸 쓸게 하는 형태로 가는 게 하나. 두 번째는 NRC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NRC 홈페이지도 그러고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은, 이 규정은 NRC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퍼블리케이션, 다시 말해서 문서의 발간은 NEI가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제기관이 같이 하지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노력했으니까 당신이 발간은 해.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그래갖고 같이 실려 있어요. 이게 NEI 99년, 2000년부터 나와갖고 지금 버전 리비전이 8번까지 올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발전소 성능 지표를 어떻게 계산하고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이건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요즘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뉴스텍이라는 원자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미국의 SMR을 허가를 NRC로부터 받고 뭐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 나왔던 유타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 뉴스케이라는 회사는 전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허가를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년 넘게 NRC를 설득하고 NRC가 잘 안 움직이는 걸 정말 설득해가지고 움직여서 자기네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설계한 거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걸 승인받고 난 다음에 레슨스 런 그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자기네가 겪었던 경험을 NRC한테 레터로 보냈어요. NRC도 그거 내놔봐 그랬더니 레터로 보냈어요. 그 레터에 5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넣습니다. 첫 번째, 뭐 5가지 다 넣으면 첫 번째 뭐냐면 규제자하고 사업자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될 때가 있어요. 좁혀지지 않고 사업자가 볼 때 이거 문제 아닌데 규제자가 볼 때 안 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될 때 제발 좀 중재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거 누가 옳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하나 해달라는 게 첫 번째. NRC가 끝까지 주장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놀란 게 이 레터에 굉장히 긴 문서예요. 거기에 뭐라고까지 이 사람들은 공개됐죠. 다 공개된 문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네는 도저히 NRC가 주장하는 거를 우린 납득을 못해, 인정 못하겠다. 그런데 인허가 기간이 너무 시간이 지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네가 주장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나는 납득을 못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NRC에 공개하고 이게 공개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RC가 아까도 말씀드린 리스크 정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 이 뉴스케일이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니네 리스크 정보를 가지고 뭐 결정한다고 하는데 안 하더라. 그렇게 뭐냐면 리스크 정보를 아까 자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큰 거 그거는 정말 반드시 해내야 되고 중요한 거죠. 리스크가 아주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는 털어버려도 되는데 심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틀림없이 리스크가 별거 아닌데도 끝까지 주장하더라는 거죠. 이건 안 돼. 해야 돼. 아까 뭐 몇 가지 예를 막 드셨는데 그런 거 그래서 끝까지 해야 돼 하고 하는 바람에 안 되더라. 그래서 리스크 인포먼트 디시전을 좀 제대로 해라 하는 거를 또 세 번째. 네 번째 또 하나 뭐냐면 규제문서 곳곳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문서 곳곳에 보면 그냥 재량에 맡기는 게 있어요. 이러이러한 뭐 사고가 발생 어떤 크레디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미국 문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규제자가 마음대로 판단하더라.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ACRS가 미국의 NRC 규제기관의 자문,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인데 뉴스케일이 자문위원회에다가 자기네 솔직히 말해서 질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이거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내면 거기를 먼저 통과를 해야 이제 자문위원들이 야 이건 뭐 괜찮은 아이디어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되는데 자문위원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결도 할 수 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네가 그거 너무 힘들었다. 이 사람들의 기능을 좀 명확하게 해라. 정말 이게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미국은 이렇게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냐면 저런 거를 다 듣더라는 거죠. 그래 얘기해봐. 그거 우리가 아픈 건데 그거 다 들을게. 근데 그대로는 안 가더라도 그걸 공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이 이번에 가장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근데 뭐 발전소도 오래 세워놨고 근데 일본이 뭘 했냐면 에너지 특히 원자력 기본법을 올해 개정을 했어요. 23년 6월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원자력 에너지 기본법에 국가의 책무라는 한 조를 넣었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이 국가의 책무라는 조를 넣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없었다가 뭘 넣었냐면 국가의 책무를 두 가지로. 하나는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데 특히 그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뭐 우선 첫 번째는 그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또 하나는 탈탄소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걸 끌고 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국가의 책무다 그거는. 두 번째 오늘 뭐 수소도 얘기하고 하셨습니까? 그 국가의 의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을 이용을 하는데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할 때 많이 우려를 하는 사고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주민보호 이거 국가의 책무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주민들의 신뢰 회복 이거가 국가의 책무다. 이거 우리 같은 경우 사업자한테 밀어놓고 야 알아서 거기서 합의해갖고 올라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그전에 일본 똑같았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그거는 보니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좀 다른 합의업 나라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쭉 많이 넣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는 소통 문제예요. 소통은 사실은 2011년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원자력 안전 협의회도 뭐 소통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좀 애매해요.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진짜.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 원자력 무슨 단체가 사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의견 수렴을 한다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의견 수렴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NEI라든가 이런 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우리나라도 규제 제도를 바꾼다든가 할 때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있긴 있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의 뭐랄까 관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충분히 귀를 좀 기울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주민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원자력 안전법에 명시가 돼 있고 원자력 소통에 관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만 돼 있냐면 정보를 그냥 내놓는 것까지만 돼 있어요. 정보를 내놓고 지역 주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 정보를 추가로 내놓는, 공개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이게 미국 캐나다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 공청회 반핵 뭐 어쨌든 그런 단체들한테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내가 심사를 하고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대해서는 날 믿으십시오.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해갖고 문제 있다 없다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 한손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가서 내 거 정말 안전하니까 믿어주세요 얘기해봐야 그거 쉽게 누가 믿겠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심사를 하는 규제기관이
이건 내가 보니까 안전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있지만 그 영향평가를 내가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날 믿으십시오. 이렇게 가니까 신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뢰 자체가 높이는 방법이 뭐냐를 우리도 간다면 이제 프로세스 바꿀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뭐 보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이 9분이에요. 9분인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된다고 할 때 NRC에 이제 그 당시 근무할 때 NRC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NRC는 야 니네 몇 명으로 구성되냐? 아니면 9명이다. 야 우린 5명 갖고도 죽겠는데 9명은 니네 힘들겠다. 이러면서 좀 맞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9분이. 예? 그야말로 이게 국가에 필요한 거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이 정말 필요한 거면 그분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NRC 같은 경우는 보면 5명의 상임위원이 하는 게 명확해요. 저기 소위 말해서 기술적인 결정을 그 사람들이 안 해요. 기술적인 결정은 그 밑에 스태프들한테 맡겨요. 4,000명 가까이 되는 스태프들이 당신네들이 기술적인 결정을 하고 정책적인 결정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발전소 세웠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이분들한테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도 지금은 미국하고 캐나다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하고 캐나다는 서로 어그리먼트를 맺었어요. NRC하고 미국의 규제경원, 캐나다 규제경원이 어그리먼트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쪽에서 심사한 거는 저쪽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요. 그래서 NRC도 물어보고 캐나다에다도 물어봤는데 야 지금 정말 니네가 이거 한 거를 저쪽에서 그냥 받아주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비슷하거든요. 기술적인 거를 터무니없이 한쪽은 무지무지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맞다고 한 거는 보면 저쪽에서도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내가 조금 이 부분은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추가로 더 볼 뿐이지 나머지는 상대방 걸 그냥 인정한다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규제라는 부분은 저는 규제도 똑같이 국제 경쟁 사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경쟁 사회에 들어갔는데 참고로 2008년, 5년, 6년 그때 우리나라가 APR 1400 이제 수출한다고 막 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제안을 어떤 걸 NRC가 했냐면 한 나라에서 허가를 주면 발전소를 뭐 심사를 해갖고 이거 오케이 하고 허가를 주면 딴 나라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냥 받자. 그거 서로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디어가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인허가 기간이 워낙 길기니까 뭐 8년 뭐 10년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NRC가 그거를 딱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기 OECD NER에 대한 데서 저도 참여를 했었고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영국 이런 여러 원자력이 좀 강한 나라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 프랑스가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왜 그걸 결사 반대할까 딱 보니까 이러면 미국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겠죠. 사실은 미국이 오케이 하면 딴 나라가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먹어서 안 된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거. 예,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안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IAEA도 그렇고 지금 점점 원자력 안전에 대한 하모니제이션, 소위 말해서 국제 조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는 한쪽에서 인정한 거는 딴 쪽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자꾸 프레임이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도 및 기준 관점에서 보면 저는 몇 가지 계속운전 같은 게 요즘 많이 하던데 주기정 안전사고가 아까 박기철 회장님이 우리나라는 10년마다
허가를 받는다면 10년마다 허가는 아니고요.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받아요. 안전성 평가를 한 분이 스스로 해서 우리 발전소는 이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건 좀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게 그걸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IAEA에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IAEA 문서 중에 그거에 관련된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거의 다 따르고 있는데 하나를 안 따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발점이에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왜냐하면 기준이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허가가 해서 이거 안전하다고 돌아가고 있는 원전인데 10년 지났다고 다시 평가해갖고 안전성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규제기관은 그 잣대를 가능하면 높이려고 그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 잣대를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잣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IAEA 기준에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규제자하고 사업자하고 앉아서 야 이번에 요 발전소는 어디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하자. 기준은 뭘로 잡자 하는 걸 미리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자는 이걸 더해라 이걸 더해라 하고 올라가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막 쳇바퀴 돌리듯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규제하고 뭐 아까 0.5G 얘기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보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본 목적이 있어요. 이 기준은 뭐 때문에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NRC가 가장 초점을 맞춘 게 뉴스케일 거 하면서 보니까 지금 있는 기준 갖고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갖고는 허가를 줄 수가 없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NRC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게 이 기준의 근본 목적, 근본 취지가 이거다라는 걸 서로 NRC하고 사업자 간에 동의를 하고 지금 제시된 기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근본 취지만 만족시킨다면 허가를 해주겠다. 유연성입니다. 규제의 유연성을 굉장히 크게 굴려오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거 좀 그냥 넘어가고 제일 저는 계속 필요로 한 게 아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계속 있다고 규제 뭐 이런 거로 해갖고 공기도 지연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겪었던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UAE에 원자로 우리가 수출한 다음에 저는 이제 UAE 규제기관의 국제안전자문단으로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여기 캐나다 이렇게 5개국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5명이 안전자문단으로 있었는데 UAE 발전소 건설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저희들을 거기서 안내를 하는데 건설 소장이었던 사람이 저희한테 쫙 이것저것 설명해 주면서 뭐라 그러면 자기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험이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발전소는 처음 본다는 거 세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어떡하나 그러고 뭔데 그러냐 5명 자문단이 같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까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원자로도 자기가 건설 40년 해보면 뭐 6년 걸린다고 그러면 10년 걸리고 뭐 7년 걸린다면 12년 걸리고 이게 다 자기가 항상 경험해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1.5배, 2배가 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자기는 느꼈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40년 건설한 것 중에서 UAE 그 바라카 원전만큼은 온타입 원버짓으로 가더라. 이거 정말 자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 친구가 프랑스가 아까 죽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죽 쓰고 있었거든요. 프라방길에 이미 2012년도부터 돌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17년에 갔을 때니까 5년 지났는데도 언제 다시 돌릴지 모르고 오킬로부터 핀란드에 것도 언제 돌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프랑스가 이제 뜨거워서 야 도대체 니네 몇 시간 일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하면서 나중에 이건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친구의 말이 거기 원래 근무를 더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말에도 토요일 날도 일한다. 그러고 그때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40시간이 넘어서 훨씬 더 근무를 한다.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니까, 이 프랑스 친구가 딱, 야, 당신네들은 노조 없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다. 코리안 스피리트다, 이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진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환경은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나는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겁니다. 시설별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있고,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것이 뭐, 땅 원자력 시설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다 어떻게 되냐면, 연구용 시설도, 연구용 원자로 자체도 허가 기준은 발전용 원자로에 다 준하게 돼 있어요. 다 그걸 준용을 해요. 그 중에 일부만 조금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발전용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도 보면 굉장히 엄격해요. 아까 뭐 경주 지진 얘기 나왔는데, 하나로도 똑같이 그때 사실 연구용 원자로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때도 똑같이 지진 가지고 뭘 보강해라 해갖고 한동안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스크에 따른 규제로 하자. 그래서 IAEA에서도 첫 번째 요구하는 게 그레이디드 어프로치. 리스크가 큰 거는 그만큼 많은 규제를 하고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리스크가 높지 않은 거는 이제 과감히 그 규제를 좀 풀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결정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A부터 Z까지 필요하다 하면 그 중에 C, D는 가만히 보면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똑같이 중요한 거로 간주해가지고 이게 미흡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만 아까 나왔던 이거 정말 리스크의 관점에서 위험하냐 라고 평가해서 위험하지 않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규제하는 사람들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규제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나중에 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야 이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 설사 지금 조금 안 돼 있다. 아까 한미 사옥이 그 공국 문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컨테인먼트 내 공국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건설 직후에 그 건전성 시험이라고 그래갖고 원자로 압력 건물 전체를 그냥 압력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견디는가를 설계 압력의 1.25배를까지 높여서 견디는가를 테스트를 한번 해요. 근데 문제 없었어. 그 다음에 10년 주기로 리크레이트 테스트라고 그러고 발전소가 다 밀폐를 시켜놓고 그 건물에서 리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측정을 합니다. 그런 걸 해서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거로 계속 확인을 해갔던 발전소예요. 근데 공국이 발견되고 뭐 어쨌든 두들겨가지고 여기 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여기 뒤에 떼내고 까보니까 콘크리트가 이제 조금 덜 차진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리스크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리스크 관점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했더라면 그렇게 오래 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규제는 정말 위험한 거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달라져야 된다. 하나 중요한 게 앞으로 이 비상계획 구역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상계획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용 원자로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수소 생산은 아닐 거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수소 생산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만들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뭐 수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첫 번째는 발전용 원자로예요. 근데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할 경우에 사이즈하고 관계없어요. 그 건설을 하려고 하면 비상계획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최소한 3 내지 5km 정도는 사고가 나서 적색비상이라는 게 터지면 무조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빼내야 되는 그 구역이 있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것을 반경 30km까지 해서 비상계획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고리 근처 부산이 들어가면서 300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근데 그 무슨 재주로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주민 의견 수렴할 때 이제 뭐 전에는 부산까지는 안 가지만 부산도 해야 되고 이제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대형 원조를 운영을 하는 한수원이 하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메가짜리 아니면 50메가짜리 SMR을 하나 어디다 지어갖고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이게 지금 규정대로 간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상태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빨리 어떻게든 진짜 위험한 것을, 미국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원자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리스크를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리스크가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비상계획 구역을 사이트 바운더리라는 뭐 500m 정도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아무리 SMR 개발하는데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뭐 규제에서 많이 어려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어디선가 쓴 걸 가지고 갖다 쓰라는 거예요. 프로븐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라. 어디선가 입증된 기술을 꼭 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 입증된 기술이라는 게 그럼 뭐냐? 꼭 옆 사람이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괜찮네라는 거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입증하는 게 시험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고 해석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유연성을 좀 우리가 판단의 유연성을 가꾸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가 뭐 앞서간다면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들어가요. 정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효과성, 효율성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전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제가 2020년에 한수원의 원자력 안전문화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장부터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한수원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사장부터 면담을 해가지고 저 밑에 직원까지 1000명을 면담을 했어요. 1년 내내 전 사이트를 돌면서 모든 보기를 다 했어요. 저기 고리 1호기가 그때 세워져 있는데 세워져 있는 원전까지도 다 해서 100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수원 스스로가 보면 규제에 엄청 수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규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를 묻질 않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안 해. 이거 왜 안 하고 있냐 그러면 이거 규제기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규제에 순응하게 그냥 너무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규제의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 아니면 더 안전한 쪽으로 조치를 가능하거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누가 지적 안 하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NRC가 최근에 내놓은 NEI하고 같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시피 발전소 이용률이 이제 간신히 80% 넘겼어요. 옛날에 90% 넘다가 지금 간신히 80% 넘겼는데 지금 황교안 사장이 이거 10% 올리지 않고 막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NRC 같은 경우에 그 리스크 인폼드, 리스크를 이용한 규제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판단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규정에 있는 걸 그대로 쫓아가기보다 이거의 리스크가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몇 년, 20년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건 리스크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네. 규정이 지금 누가 안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볼 땐 정말 아니면 평가를 하는 툴이 있으니까 그런 걸 평가를 해보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럼 이건 안 해도 돼. 그렇게 해갖고 사업자 스스로가 모든 거를 결정을 하는데 리스크라는 거를 앞에 놓고 그걸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더라는 건 좀 중요해요. 결국은 원자력 안전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손끝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조금 그동안 해왔냐면 문제가 생기면 규제 강화를 요구를 해.
관행단체 아니면 뭐 민간 주민들도 뭐 규제를 또 강화해라 막 그러니까 검사를 더 많이 하고 뭐 엄격하게 가서 옆에서 지켜보면 안전이 좋아지느냐 절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은 실제 현장에서 기기를 다루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용기를 북돋워 줄 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고 일본도 자체 검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그냥 뭐 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몇 가지 질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규제도 인프로 진짜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 지났고 지난 21년도에 규제개설 전국 회의에서 다음 10년에 그럼 어떻게 좀 바뀌면 좋겠냐를 좀 발표해달라고 해서 그때 한번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그때 이제 정리해 놨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 NRC 위원장이 한 규제의 목적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를 하면서 안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그 다음에 이 신뢰도 아까 주민의견 수렴 얘기 나왔죠. 신뢰도 제거 프로세스가 정보 공개만 갖고 그냥 안 돼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만도 안 돼. 정말 그 제3자가 관점에서 이건 안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날 믿으십시오 하고 평가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좀 가야 되겠고, 기준도 좀 더 안전성과 리스크 정보 같은 경우를 좀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여 가야 된다. 우리가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기술, SMR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다고 할 때,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가동 원전에서도 어떤 판단을 할 때 진짜 새로운 개념인 리스크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을 적극 수용해 줘야만 오히려 안전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용률도 올라갈 수 있고 덕분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